여러분 설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?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면서요. 오늘 첫 소식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. 정유라 씨가 설 연휴 직전에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어요. 지인으로부터 7억을 빌린 뒤에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 넘겨졌다는데 갑자기 구속까지 된 이유가 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죠. 네, 숨 막히죠. 제가 혼자 왜냐면 지금 10년 자식 셋의 엄마를 다 옥바라지를 하면서 자식 셋을 키우고 있으니까. 넷을 제가 제 4명의 가장이니까 당연히 힘들죠. 제가 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. 자, 정유라 씨가 2달쯤 전에 유튜브에서 경제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토로했던 모습부터 봤습니다. 안지영 기자님,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다라는 건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 불구속이었거든요. 갑자기 설 연휴 앞두고 왜 구속이 된 겁니까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라 씨는 당초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였습니다. 예. 그러면 재판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지난 10일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통상적으로 교도소는 이 형이 확정된 수용자가 수감이 됩니다. 하지만 이 의정부 교도소 같은 경우는 미결 수용자도 수감이 가능한 교정시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 보신 것처럼 정유라 씨는요, 지난해 12월, 그러니까 불과 2달 전까지도 유튜브 활동을 비롯해서 또 본인의 경제 생활고를 또 호소하기도 했었죠. 자, 그러면서도 이 의정부 지법에서 열린 재판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재판부가 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정 씨가 선 연휴 직전 결국 체포해 검찰에 인계된 겁니다. 예, 방금 보셨듯이 유튜브에는 출연을 하면서 재판에는 안 나온다. 이게 지금 구속 사유라는 건데 윤기찬 변호사님, 의정부 교도소가 미결 수용자도 갈 수 있는 곳이군요. 그런데 재판부가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하는 거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? 네, 흔한 일은 아니죠.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소 이후에 판결 선고 전까지는 이제 인신 구속의 권한을 당연히 판사가 갖고 있는데 예. 재판 진행 과정에서 판사가 출정하라 이런 그 판사의 명령을 어기기는 쉽지 않아요. 그렇죠. 통상 어긴다 하더라도 다음 재판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미리 불출석 사유서나 뭐 전화 통해서 좀 연기하거나 이런 식의 노력을 하는데 네.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보여져요.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서. 그렇다면 이게 이제 사기죄이기 때문에 이게 또 범행의 염려도 있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이 7천만 원 정도의 이제 공소장 기재 금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. 그 정도 금액이면 사실은 변제하지 않는 한 합의를 통해서 변제하지 않으면 실형이 예상이 돼요. 그러니까 실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실형을 피하고자 이걸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. 공탁이든 합의든. 그러면 다른 돈을 갖고 와야 되는데 네. 그것 또한 사실은 또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고 이와 같이 이제 출정 안 하게 되면 저희 구속 사유 중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이 판사가 함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고 네.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돼야 돼요. 따라서 본인의 기록을 봤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부터 안 나왔던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공소장 플러스 추가적인 기록을 판사가 봤을 가능성이 있고 네. 그렇다면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을 전제로 해서 도망할 염려까지 있다.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사기 혐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했다. 지금 설 연휴 직전 체포돼가지고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왜 사기 혐의를 받게 된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겠는데 안 기자님, 정유라 씨를 고소한 사람이 지인인가 봐요. 그런데 어떻게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까? 네, 지인 A 씨로부터 돈을 빌렸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겁니다. 일단 지인에 따르면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1년에 걸쳐서 무려 6억 9,8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. 이때 돈을 빌린 목적이 당초 어머니 최 씨의 사면을 위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런데 A 씨가 확인을 해본 결과 정유라 씨가 빌린 돈을 유흥업소 등에 사용한 것을 알아채고 지난 2024년 8월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는 겁니다. 사기 혐의 같은 경우는 기망이라고 하죠. 거짓말을 하면서 진실을 숨기려 든다. 즉 고의성이 있다고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거의 7억 가까운 돈을 빌려줬는데 우리 엄마 최순실의 뭐 사면, 로비 자금, 또 뭐 병원비, 변호사비 이 명목으로 7억을 빌려줬는데 실제로는 봤더니 유흥업소 등에 썼더라. 그래서 사기다라는 거군요. 조기현 변호사님.
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7억을 빌려줬다고 되어 있는데 앞서 이제 우리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처럼 기소는 7천만 원 정도로 사기 혐의가 줄었습니다. 10분의 1로.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까? 우리가 돈을 빌리는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되는 경우는요. 차용 사기가 있고 소위 용도 사기라는 게 있습니다. 차용 사기라는 것은 돈을 빌릴 시점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빌리는 행위를 한 거죠. 그래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속여서 빌린 후에 갚지 못하는 경우에 차용 사기가 성립되는데요. 그때는 돈을 빌리는 시점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돈을 빌릴 때 그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정유라 씨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. 예. 아마 경찰에서는 그 내용으로 전체 금액을 사기 혐의로 송치를 한 것 같은데 검찰이 보기에는 이제 그 부분 입증이 좀 부족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러면 최초 이 고소장이 2024년 8월 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그게 빌려준 돈이 당초에 뭐 변호사비 이런 게 아니라 유흥업소 등에 사용됐다는 걸 알고 고소를 한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당초에 이 용도로 사용할 것,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제대로 고지를 했다면 뭐 생활비나 생활고 등을 호소해서 고지를 했다면 안 빌려줬을 경우에는 예. 소위 말하는 용도 사기가 성립됩니다. 아마 검찰에서는 그 개인적으로 유용된 돈 7천만 원이 용도 사기, 그러니까 당초에 용도를 속여서 빌려간 돈이고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봐서 그 부분만 확실하게 유죄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 떼어서 기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예.